자, 여러분, 오늘은 보건행정의 이해 두 번째 시간이 되겠고요. 저희가 전 시간에 보건행정의 특성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하셨죠? 자, 오늘은 관리 요소에 대해서 같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교과서 60페이지에 보시면 자, 보건행정의 관리 요소라고 나와 있고요. 여러분 보건행정이라고 하면 어렵게 생각을 하시는데 보건소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보건소 관리 요소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보건소를 관리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은 무엇이 있는지를 보는 건데 이 관리 요소에 대해서 설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자, 그 사람이 누구냐? 귤릭입니다. 자, 귤릭은 관리 과정을 기획, 조직, 인사, 지시, 조정, 보고 이렇게 기조, 인지, 조보, 예로 7종으로 구분을 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건행정관리 요소, 관리 과정을 언급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라고 하면 귤릭 이렇게 할 수 있는 시험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있고요. 그래서 귤릭이라는 사람 꼭 기억해 주세요. 자, 그래서 귤릭, 관리. 자, 귤릭은 관리에 대해서 말했어요. 몇 가지? 7종. 귤릭 관리의 7요소. 자, 7요소. 기, 조, 인, 지, 조, 보, 예. 이렇게 좀 여러분 기억해 주세요. 귤릭 관리. 귤릭은 관리의 7요소를 이야기한 사람인데 그 7요소에는 기조인지, 조보예 이렇게 있다. 귤릭 관리 7요소, 기조인지, 조보예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먼저 1번의 기획을 보겠습니다. 기획은 우리가 다른 말로 같은 말로 계획이라고 흔히 많이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기획 계획은 행동하기 전에 무엇을 어떻게 할지 결정하는 자, 미래 예측 행위로 목표를 설정하고 목표에 도달하기 위하여 필요한 단계를 구성하고 설정하는 관리 과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리 요소 중에 가장 먼저 등장하는 게 계획, 기획이에요. 그래서 내가 보건소를 만들려고 해요. 그러면 이 보건소를 만들기 전에 자, 나는 이 보건소를 세워서 미래에는 어떤 목표를 향해서 도달을 하겠다. 이런 것들이 기획이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행동하기 전에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할지 결정하는 미래 예측행위, 목표를 설정하는 곳이 기획 계획입니다. 예로 들면 우리도 저희가 뭐 다이어트를 하거나 내 인생의 계획을 세울 때도 내가 뭘 하기 전에, 내가 행동을 하기 전에, 다이어트를 시작하기 전에 미리 내가 목표를 세우죠. 몇 달 안에 몇 킬로를 빼겠다. 미래에는 이렇게 되겠다라고 하면서 기획하고 계획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생에도 계획이 있듯이 이런 보건 행정이라든지 어떤 회사 같은 것들을 세울 때도요. 기획, 계획이라는 게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이제 보건행정을 쉽게 보건소라고 생각을 하시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보건소를 내가 만들고 세우기 전에 기획, 계획을 하는 거예요. 우리 보건이라는 거는 국민의 건강을 위해서 어떤 것들을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보건소를 지역사회에 세우면서 지역사회 주민의 이 지역사회 주민의 보건 문제, 특히 흡연하는 사람이 많다 하면 금연율을 뭐 1년 안에 50% 이상으로 만들겠다라고 하는 게 이 보건소의 기획, 계획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행동하기 전에 미리 목표를 설정하는 과정이 기획, 계획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기획과 계획을 했으면 조직을 구성을 해야 되는데요. 자, 공식적인 권한의 구조를 설정을 해서 분업시키는 거예요. 각 지위의 직무 내용을 확정하는 행위인데 이걸 쉽게 생각하면 자, 보건소를 내가 만들어요. 보건소를 지역사회에 만들기 위해서 자, 기획, 목표를 세웠고 그 다음에 이제 조직을 만들어야 되는데 보건소의 가장 우두머리는 누구죠, 여러분? 보건소의 가장 우두머리는 보건소장이 있어요. 자, 이렇게 공식적인 권한, 가장 우두머리는 보건소장이라고 해서 분업을 하고 자, 그 다음에 업무 분장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이렇게 보건소장 밑에 보면 이제 과들이 존재를 합니다. 자, 보건정책과,
정책과 여기에 우두머리는 보건정책과장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건강관리과의 우두머리는 건강관리과장이 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 또 이렇게 해서 밑으로 또 나뉘어져요. 나뉘어지는데 행정팀의 우두머리 행정팀장, 그 다음에 감염팀, 의약팀 이런 식으로 다 나뉘어지고 여기도 나뉘어지겠죠? 건강관리, 건강생활팀, 지역보건팀, 그 다음에 뭐 모자보건팀 이런 식으로 여기에 각자 우두머리는 팀장이 되는 거고 그 밑에 이제 부하 직원들이 줄줄이 있어요. 보통 이런 부하 직원들, 보건소에 있는 사람들을 주무관이라고 얘기하죠. 밑에 있는 일반 이제 직원들을 주무관님들이 쭉 이렇게 존재를 합니다. 이게 바로 조직을 구성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보건소장, 보건정책과장, 건강관리과장, 행정팀장 이런 식으로 공식적인 권한의 구조를 설정하고 업무를 분업하는 거예요. 행정팀 너네는 행정, 감염팀 너네는 감염을 담당해, 의학팀 너네는 의학팀 너네는 의학을 담당해, 모자보건팀은 엄마와 아이들을 담당해 라고 하면서 분업, 각 직위의 보건 직무 내용을 확정하는 행위를 조직이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조직을 해놨으면 여기에 이제 맞는 사람들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인사, 직원을 어떻게 해요? 채용한다. 인사 채용. 자, 그래서 직원을 채용, 훈련하며 관리하는 행위를 인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건소장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대표적인 사람들을 이제 인사해서 채용하고요. 보건정책과에 맞는 그 보건 공무원들, 우리 직급 공무원들 있잖아요. 거기에 맞는 직급 공무원들이라든지 이런 뭐 경력이 있으신 분들이 들어가야 되고, 그쵸? 그래서 보건소장 이런 식으로 거기에 그 자리에 맞는 사람들이 채용이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그 채용하는 과정에서 막 낙하산이라든지 비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존재하면 절대 안 되겠죠. 그래서 인사는 채용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이렇게 해서 모든 것들이 꾸려졌습니다. 그러면 이제 회사가 굴러가야 되겠죠. 보건소가 굴러가야 돼요. 자, 그렇게 되려고 하면 자, 4번에 보시면 지시 지휘가 있습니다. 지시 지휘. 자, 관리자는 우두머리예요. 관리자. 보건소장이 최종 우두머리고 전체적인 보건소를 갖다가 관리 운영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관리자가 명령을 발휘하는 행위. 명령이라는 건 보통 위에서 아래로 명령이라는 거는 가죠. 그래서 보건소장이 각 밑에 직급이라든지 부서에 명령을 발휘하는 행위들로 직원들을 지도하고, 명령을 했으면 지도도 해야 되고 감독도 해야 돼요. 내가 명령했으니까 내비둬버리면 안 되고 지도하고 감독을 합니다. 감독하는 곳으로 상하, 위에서 아래로 상하 간의 대인관계에서 이루어지는 리더십. 그래서 우리 보통 아시죠? 그 직업에, 그 직종의 가장 우두머리라고 하는 사람들은 뭐가 있어야 된다? 리더십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보건소장이라고 하는 이 관리자는 리더십이 있어서 위에서 아래로 직원들을 지도하고 감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카리스마가 있어야 되는데 무서운 카리스마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좀 부드러운 카리스마. 그러니까 당근과 채찍을 잘 이용하는 그 리더십이 있는 장이어야 되겠죠. 우두머리여야 되겠죠. 그래서 명령을 발휘하는데 무조건 명령만 발휘하고 너네 알아서 해 라고 하는 관리자는 리더십이 있는 관리자라고 할 수 없어요. 명령을 해놓고 지도하고 감동하고 채찍과 당근을 쓰면서 으쌰으쌰도 했다가 쪼았다가 잘한다고 칭찬도 했다가 하면서 리더십을 행사해야 이 조직은 잘 굴러갈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명령, 지도, 감독하고 리더십. 요게 지시, 지휘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에 보시면 조정이 나와 있어요. 자, 조정은, 자, 우리는 공통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서 보건소를 만들었었죠. 그래서 공통 목적이 아까 보면 이 보건소는 주민의 보건 문제 중에 흡연이 너무 심하니까 금연에 1년에 50%를 달성하겠다라고 하는 공통 목적이 있었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공통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서 여기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모든 행동은 통일해야 돼요. 같은 목표를 향해서 목적 달성을 하기 위해서 통일해야 되고, 업무 활동을 수평적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통일하고 통합하는 작용을 조정이라고 합니다. 조정. 그래서 공동 목표 달성을 위하여 조직원 또는 부서 간에 협의하고 회의하고 토의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업무가 어떤 목표가 있는데 그 목표가 서로 다 달라요.
그러면 통일되고 통합되지 못하면 내 의견이 맞다, 네 의견이 맞다 하면서 찌그락빠그락 하면서 싸운단 말이에요. 어쩐다고 저쩐다고 하면서 막 싸워요. 그럼 어떻게 해요? 우리는 공동 목표를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야 되는데 서로 의견이 맞지 않아서 통일이 되지 않고 통합이 되지 않고 막 서로 부서 간에 싸우고 직원들 간에 싸우고 하고 있으면 우리는 목표 달성을 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그때 하는 게 뭐예요? 싸우는 너네 부서 이렇게 모여봐. 싸우는 직원들 모여보세요. 라고 하면서 회의하고 토의하고 협의를 합니다. 그래서 회사에 보시면 회의 시간이 많이 존재하죠. 긴급 회의가 막 잡히기도 하고 이런 회의를 통해서 너네 우리 공동 목표가 이건데 싸우면 안 되지. 문제점이 무엇인지 우리 같이 파악해보자. 그래서 우리 공동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행동을 다시 한번 통일해보고 통합해보자 라고 하면서 회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협의, 회의, 토의 등을 통하여 행동의 통일을 가져오도록 하는 집단적인 노력을 조정이라고 합니다. 여러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회사 구성원, 보건소 안에는 여러 조직원들이 있기 때문에 서로의 의견이 다르면 찌그락빠그락 하면서 싸울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싸우게 되면은 우리 목표 달성할 수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너네 모여봐. 싸우는 팀 모여봐. 라고 하면서 무엇이 문제인데? 라고 하면서 문제점들을 서로 이야기하고 그러면 싸우면 안 되지. 우리 목표를 위해서 회의하고 토의하고 협의해서 다시 으쌰으쌰해서 목표 달성을 위해서 달려보자 라고 하면서 통일하는 거죠. 이게 조정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6번에 보시면 보고라고 나와 있어요. 자, 보고는 보통 뭐냐? 우리 결제 서류 올린다 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결제 서류. 결제 서류는 보통 밑에서 위로 올리거든요. 관리자와 그의 부하가 신속하고 정확하게 보고를 접수하는 행위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통 이렇게 보고는 밑에서 위로 이렇게 보고가 들어갑니다. 보고, 결제 서류 올린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그 다음에 보시면은 예산이 나와 있어요. 결론적으로는 이 예산은 돈인데요. 돈이 필요하다라는 얘기예요.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해요. 그래서 예산의 편성, 회계, 통제 등이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보건소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설명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보건소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기획, 조직, 인사, 지시, 그 다음에 조정 보고도 필요하지만 결론적으로는 이 조직이 굴러가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 돈, 예산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균릭은 관리에 대해서 7요소를 이야기했어요. 균릭, 관리 7요소, 기조, 인지, 조보, 예. 기조, 인지, 조보, 예. 자, 그래서 기획이라고 하는 거. 자, 키워드 보고 갈게요. 여기서 여러분 중요한 거는 이런 것들 다 달달달 외우시는 게 아니라 키워드를 가져가시는 거예요. 자, 기획, 계획은 자, 행동하기 전에 미래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목표를 설정하는 게 우리 기획, 계획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대기업 같은 데 보면은요, 팀이 하나 있어요. 미래 기획팀. 그냥 그 부서 이름이 이거예요. 미래기획팀. 그래서 미래기획팀 장님, 미래기획실장님 이런 식의 뭐 드라마에서도 많이 나오는 뭐 직종이에요, 여러분. 직급. 미래기획팀 실장, 미래기획팀 뭐 누구입니다. 라고 하면서 하는 드라마에서 자주 등장하는 직급의 미래기획팀입니다. 예, 기억하시겠죠? 자, 그 다음에 조직이라고 하는 거. 자, 조직의 키워드 공식적인 권한의 구조를 설정해서 업무를 나눠요. 분업해요. 그래서 권한, 보건소장, 보건정책과장, 건강관리과장, 행정팀장, 감염팀장 너네들 이렇게 정해줄게. 그리고 너네가 맞는 업무를 해. 감염팀은 감염에 관련된 거, 의학팀은 의학에 관련된 분업, 그 다음에 모자보건팀은 엄마와 아이들에 관련된 업무 이런 것들을 분업을 해주는 게 조직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조직을 했으면 거기에 맞는 사람들을 집어넣어야 돼요. 그게 뭐예요? 채용. 그래서 직급 공무원들이 거기에 맞는 직급 공무원들이 들어가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지시는 위에 대가리, 보건소장, 우두머리가 관리자가 명령을 하는데 명령하고 그냥 내비둬버리면 안 된다고 했어요. 명령하고 나서 지도하고 감독하면서 당근과 채찍을 잘 쓰면서 이 직원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우리는 리더십, 그래서 리더십이 있는 리더십이 있는 우두머리는 굉장히 좋은 우두머리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라고 했었어요. 자, 그 다음에 조정은 업무에 대해서 통일하고 통합하고 회의해서 통일을 이루는 통일 통합 회의 하는 게 조정이었습니다. 서로 싸우고 있으면 너네 싸우면 안 돼.
우리 공동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행동을 통일하고 통합해야 돼. 싸우고 있으면 너네 이리 와봐 하면서 회의를 통해서 행동의 통일을 다시 하는 거. 이게 조정이었어요. 자, 그 다음에 밑에서 위로 우리는 보고를 하고 결론적으로는 이런 행정들이 굴러가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다? 돈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 문제풀이를 한번 해볼게요. 2020년도에 이 문제가 이제 등장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보건행정관리 요소 중 다음의 내용에 해당하는 것은? 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제가 키워드 잘 가져가시라고 했죠? 자, 읽어볼게요. 조직 구성원 및 부서 간의 업무 활동을 수평적으로 통합한다. 자, 키워드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 키워드. 부서 간의 업무 활동을 수평적으로 통합한다는 키워드 나왔죠? 조직이나 기관의 공동 목표 달성을 위해 조직원 또는 부서 간의 협의, 회의, 토의 이런 거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행동 통일을 가져오도록 하는 집단적으로 노력하는 거. 그래서 어떤 우리가 보건 행정을 하려고 하는데 공동 목표가 있죠. 근데 그 목표가 서로 맞지 않아요. 그러면 서로 찌각빠각하고 싸울 수가 있는데 싸우고 있으면 우리는 공동 목표를 향해서 달려갈 수 없으니까 싸우고 있는 사람들끼리 싸우고 있는 팀끼리 불러다가 너네 싸우면 안 돼. 우리 공동 목표를 위해서 노력해보자라고 해서 토의하고 협의하는 과정. 이거 뭐라 했어요? 조정해주는 거예요. 조정. 그래서 답은 조정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 기획에 대해서 한번 볼까요? 기획은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기획, 계획. 얘네의 키워드 미래의 어떤 목표. 그쵸? 자, 그 다음에 기조적. 그래서 조직이 지금 여기 안 나와 있는데, 자, 조직이라고 하는 거는 뭐였죠, 여러분? 권한을 설정하고 분업을 진행을 하는 거였어요. 자, 기조 다음에 인사. 채용하는 거죠. 사람을 채용하죠. 맞는 사람. 기조, 지는 뭐예요? 지휘, 지시. 여기 나와 있네요. 지휘, 지시. 자, 요거는 리더십이라는 키워드. 그 다음에 감독한다라는 키워드, 지도한다라는 키워드. 이런 것들이 나와요. 자, 기조, 인지, 조보의 조정. 그래서 통합하고 협의하고 통일하는 게 그 다음에 보는 아래에서 위로, 그 다음에 우리가 보고하는 거죠. 자, 그 다음 마지막에 예였어요. 예산. 돈. 어떤 우리가 관리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는 7종이 있다라고 이야기한 사람 누구예요? 관리 7요소. 누구의 관리 7요소? 균립관리 7요소. 뭐예요? 기, 조, 인, 지, 조, 보, 예. 기억하시죠? 기획, 조직, 인사, 지시, 지휘, 조정, 보고, 예산.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려운 내용은 아니에요. 여러분 키워드 가져가시면 충분하게 풀 수 있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문제은행 한번 봐보세요. 문제은행 보시면은 우리가 417페이지 한번 봐보실래요? 417페이지에 보시면 2번과 3번 문제가 관리 요소에 관련된 문제예요. 자, 그러면 2번에 보시면 뭐라고 나와 있냐? 키워드 한번 찾아보세요. 행동하기 전, 전에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결정하는 것이며 미래 예측하는 행위. 미래 예측이라는 표현이 나왔습니다. 미래를 예측한대요. 어떤 행동을 하기 전에 미래 예측하는 거 뭐요? 계획이 되는 거죠. 계획. 그래서 답은 2번. 자, 3번에 보시면 간호관리자, 우두머리가 관리자가 수행하는 기능 중 아랫사람들, 부하들로 하여금 목표 달성하기 위해 책임을 받아들이고 필요한 활동을 수행하도록 동기부여, 으쌰으쌰 해주고 당근과 채찍 잘 써주고요. 동기부여 해주고 지도하고 관리하고 리더십을 행사하는 요거 뭐예요? 지도하고 감독, 관리하고 리더십, 동기부여 이런 것들을 해주는 거 지휘, 지시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키워드만 알고 있으면 풀 수 있는 문제가 나온다라는 거 아시겠죠? 그래서 보시면 제가 여기 써드린 파란색으로 된 키워드만 잘 가져가시면 여러분들 우리 관리 문제 나왔을 때 충분하게 푸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요. 효율적인 보건 행정을 위한 요소 한 번 더 보고 할게요. 얘는 아직 시험에 나온 적은 없는데 요즘 하도 새로운 시험 문제들이 출제가 되고 있고 이런 문제 굉장히 내기 좋거든요.
효율적인 보건행정을 위한 요소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세요, 옳은 것을 고르세요. 이런 거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교과서 60페이지에 그 밑에 쪽에 보시면 팁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충분한 예상. 자, 여러분 보건행정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보건소라고 생각을 하라 했어요. 자, 보건소를 내가 운영하기 위해서 필요한 요소를 생각하면 결론은 이 보건소가 굴러가기 위해서 중요한 게 뭐죠? 예산. 충분한 예산, 돈이 있어야 됩니다. 네, 돈. 이게 있어야 이게 굴러가거든요. 자, 그 다음에 건전한 행정 조직. 건전한 행정 조직이라는 거는 어떤 비리라든지 문제 이런 것들이 없는 깨끗한 행정 조직이어야 되겠고, 인사 조직. 낙하산 같은 거 존재하면 안 돼요. 인사하는데 인사 채용할 때 낙하산으로 꽂아 넣었다. 누구누구의 딸이다. 누구의 친척이더라. 이런 거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정당하게 내가 시험 봐가지고 공무원이 돼가지고 들어와야 돼요. 그런 것들이 건전한 행정 조직 및 인사 조직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조직의 비리라든지 낙하산 인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존재하면 안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보건행정, 보건소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법적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보건소는 무슨 법에 근거해서 굴러가냐라고 했었어요. 자, 보건소라든지 보건지소는 보건지소는 자, 얘는 지역보건법, 지역보건법 안에서 굴러가고요. 그 다음에 보건진료소는 농어촌 특별조치법, 농특법에 의해서 굴러간다라고 해서 첫 시간에 배웠던 내용인데, 요거는 나중에 뒤에서 여러분 또 배우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확고한 법적 근거, 법의 테두리 안에서 이런 보건소들은 운영이 되고 굴러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건소가 있어도 요원 인력들이 있어야 되겠죠. 그렇잖아요. 우리 이렇게 해서 보건소장도 있고 정책과장도 있고 의학팀도 있고 밑에 줄줄이 이렇게 구성원들, 직원들, 주무관들이 있는데 이 자리가 공석이면 안 되겠죠. 누군가는 들어와서 이 자리를 메꿔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요원 인력의 확보, 인력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인력이 부족해버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회사가 굴러가기 위해서는 인력 확보가 충분하게 돼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용 가능한 최신 시설 및 장비, 최신 시설 장비가 중요해요. 그래서 예전에 보면은 뭐 가장 좀 흔하게 설명드릴 수 있는 게, 우리가 키 측정할 때 있잖아요. 과거에는 키를 측정할 때 이 키 측정하는 도구가 수동이었어요. 사람이 딱 쓰면 사람이 이렇게 손으로 내려주는 수동이었거든요. 그런데 요즘에는 최신 시설, 최신 장비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수동 측정하는 키 측정기 가지고 있는 데는 거의 없고요. 자동 측정기로 다 자동 측정하는 최신 기계를 다 들여놓고 있죠. 심지어 키 측정하면서 몸무게도 같이 측정을 할 수 있습니다. 옛날에는 이런 수동으로 키 측정하고 다시 옮겨가지고 몸무게 측정하는 이런 번거로운 방식을 선택을 했는데, 요즘에는 최신 시설 장비가 들어오다 보니까 키와 몸무게가 자동으로 측정되는 이런 것들이 이제 만들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보건소라든지 행정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모든 게 좀 최신으로 바뀌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조직화된 지역사회 주민의 참여와 지지. 이게 제일 중요해요. 참여와 지지. 보건소를 잘 만들어 놨는데, 보건은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죠? 보건은 국민의 건강. 건강을 보호하고 유지하잖아요. 누구의? 국민, 지역, 사회의 건강을 보호, 유지, 증진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곳인데, 정작 그들이 이곳을 이용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조직화된 지역사회 주민의 참여와 지지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보건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 이 보건소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주민의 참여가 가장 크다. 이런 것들을 그 앞에서도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이거죠. 보건행정을 위한 요소 중에서는 주민의 참여가 제일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합리적이고 누구나 이해 가능하고 계획적인 행동을 하는 사업 전개가 필요하다. 합리적인 사업 전개, 합리적으로. 누구나 이해돼야 되고요. 누구나 계획적인 행동을 해가지고 이게 지금 맞게 굴러가고 있구나. 이런 합리적인 사업이 전개돼야 되는 게 보건행정을 위한 요소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시험에 나온 적은 없지만 앞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아서 한번 설명을 드렸고요. 여기서 지금 오늘 설명한 것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여러분? 윤리관리 치료, 이게 제일 중요해요. 얘는 시험에 나온 적 없기 때문에 한번 들어보셨다 정도만 보시면 되겠고, 오늘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건 뭐다?
균릭관리 7요소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제일 중요한 거. 균릭이란 사람은 관리의 7요소를 이야기했는데 기조, 인지, 조보, 예를 이야기를 했고 기획, 계획에서는 행동하기 전에 내가 미래, 목표 설정하는 과정이고 조직이라는 거는 권한, 분업을 만드는 거. 자, 권한, 분업 만들어 놨으면 거기에 맞는 사람을 갖다 꽂아 넣어요. 그걸 채용.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전체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으면 이제 관리자, 우두머리는 명령을 내리고 명령하고 내비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 밑에 직원들을 지도하고 감독하고 당근과 채찍을 쓰면서 리더십 행사하고 잘한다 못한다 으쌰으쌰 해보자라고 하는 게 지휘, 지시였어요. 자, 그 다음에 조정이죠? 자, 서로 막 의견이 맞지 않아서 통일되지 않고 통합되지 않고 싸우고 있어요. 그러면 회의를 통해서 우리 통일해야 돼. 통합해야 돼. 라고 하면서 우리 으쌰으쌰 노력해보자. 라고 하는 게 조정이었고. 이제 보고는 밑에서 위로. 자, 부하가 관리자에게 보고하는 형식. 그 다음에 결론적으로는 이런 관리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다? 돈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키워드들만 여러분들이 잘 정리하셔도 균리관리 7요소에서는 충분하게 점수 가져가실 수 있으세요. 자, 여기까지 해서 오늘 수업 종료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